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엔비디아가 계속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주말을 앞둔 주식시장은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였지만 나스닥은 이날도 상승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대형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주춤해지면서 상승 모멘텀은 잦아들었지만 이번 주 시장은 인플레이션 지표 완화와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로 상승의 흐름을 보였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 역시 1년 전보다 3.3% 상승해 4월에 비해 상승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 더해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 대비 0.2% 하락하며 깜짝 내림세를 기록했고 이날 공개된 수출입 물가지수 역시 예상보다 빠른 물가 완화세를 나타냈는데 하지만 이날 소비자 심리 지표가 다소 약해진 모습을 보이자 시장은 이를 차익 실현 구실로 삼았고 6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65.6으로 3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이날 공개 발언에 나선 연준 위원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를 고무적이라 평가하면서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져야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강조했는데 이에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번 주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도감을 줬지만 앞으로 몇 달간 비슷한 지표를 보기 원한다 말했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역시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이 크다며 금리를 내리기 전 몇 달간 좋은 지표를 통해 확신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지금 시장은 월요일 애플의 AI 전략 발표와 화요일 오라클의 뛰어난 실적에 이어 수요일의 브로드컴, 어제는 어도비까지 AI 관련주들이 연속으로 홈런을 치고 있어 이것이 AI 주식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이날도 1.75% 상승해 131달러를 찍어 연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시가총액 3위를 달성한 엔비디아는 1위 마이크로소프트와 불과 몇백억 달러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로써 엔비디아의 주가는 주식 분할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왔다 할 수 있으며 분할 전 엔비디아의 가격이 120달러에 거래된 시기는 2022년 10월이라 이렇게 1300달러로 900% 이상 상승을 한 데는 2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할 수 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식 분할 효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추가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덩달아 이렇게 주식 분할을 한 기업 주가는 1년 후 평균 25%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모멘텀까지 반영이 된다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앞으로도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엔비디아는 현재 실적 전망치를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이 45배라 급격한 이익 증가가 예상돼 현재는 지난 2월 60배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엔비디아 주가가 여전히 상승은 하곤 있지만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은 낮아지고 있어 이익이 증가하는 한 엔비디아의 주가는 더욱더 달릴 것이라 예상이 되죠. 여기에 더해 엔비디아는 주식 분할로 다우지수에 편입될 가능성까지 주목이 되고 있어 미국 주요 업종을 대표하는 30개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지수엔 현재 반도체 대표로 인텔이 편입돼 있지만 올 들어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반도체 대표 주식으로 떠올랐고 이에 따라 인텔 대신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할 수 있죠. 하지만 다우지수는 가격 가중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주가 급등락으로 지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엔비디아의 편입을 꺼려왔지만 이 엔비디아는 이번 10대 1 주식 분할로 인해 편입 가능성이 높아졌고 게다가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도 용이해져 추가 매수가 이어질 수 있는 재료까지 만들어졌다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바클레이즈는 내년 매출 성장과 주당 순위 예상치를 조정해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기준 120달러에서 145달러로 상향했고 개인적인 생각 역시 엔비디아는 여전히 어마어마한 실적을 바탕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를 팔 이유는 전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미주인겐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미 엔비디아를 매수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올라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한편 시장은 엔비디아에 이어 주식 분할에 나설 다음 타자가 누구일지 두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에서 유일하게 주식 분할을 한 적이 없는 메타 플랫폼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이로 인해 메타의 주가는 AI 랠리 등에 힘입어 2022년 10월 저점 대비 450%나 치솟아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메타는 최근 1분기 실적에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주가는 단번에 10% 이상 하락은 했지만 그 이후 반등을 하면서 현재 주가의 504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2022년 이후 주식 분할을 단행한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은 알파벳과 아마존, 테슬라와 엔비디아 이렇게 네 곳인데
앞서 애플은 2020년 4대1 분할을 진행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20년 이상 주식 분할을 단행하지 않는 만큼 추가 분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꼽히지만 아직은 주당 $500 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편 테슬라는 머스크에게 수십조 원대의 성과 보상을 하기로 한 안건을 승인하면서 주가 상승세를 일으켰지만 이날 장중 주가는 급락하면서 $178로 마감했는데 이로 인해 테슬라는 오스틴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머스크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 수십조 원대 가치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지급하기로 한 2018년 보상안 재승인 안건이 통과됐다 발표했고 이 보상안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며 12회에 걸쳐 총 3억 300만 주의 스톡 옵션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8년 이 보상안이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승인된 이후 머스크는 계약상의 경영 성과를 모두 달성해 스톡 옵션을 전부 받았지만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잠정 승소하면서 머스크는 그간 받은 스톡 옵션을 모두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 이에 테슬라는 주주들이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항소심에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고 이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이번 주총에서 투표로 붙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러한 방침으로 무효 소송이 바뀐다는 보장이 없어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 상승을 했지만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 생각은 하지만 이미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하향 곡선을 타고 있어 다가오는 7월 2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 시가총액 2위 애플은 애플 생태계에 인공지능을 대거 탑재하겠다고 밝힌 이후 연일 급등세를 탔지만 이날은 0.82% 하락해 $212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로 인해 애플은 지난 1년간 $197에서 $170 사이에 박스권에 갇혀 좀처럼 움직임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최근 이러한 박스권을 뚫고 급등세를 타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애플의 주가 상승 동력은 AI였다 할 수 있으며 애플은 최근 WWDC 2024에서 새로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해 생성 AI를 애플의 아이폰 iOS 운영체제에 적용하는 골자를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행사 당일 주식시장의 반응은 심통치 않았고 비록 업데이트 내용은 많았지만 어깨가 놀랄만한 혁신은 없었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는 1.9% 하락하면서 $193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다음날 분위기는 역전이 됐고 애플의 주가는 7% 이상 상승해 $207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00를 넘어서는 모습을 나타냈죠. 한편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축소와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시 $65,000대까지 떨어졌고 이에 코인베이스의 주가 역시 1% 이상 하락해 $244로 마감을 했는데 이에 비트코인은 지난 12일까지만 해도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 둔화 소식에 $70,000 선까지 거래가 됐지만 기대와 달리 연준이 매파적인 입장을 내비쳐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특히 연준이 올해 말까지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당초 3차례에서 줄어든 한 차례만 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비트코인의 하락세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인 어도비는 예상보다 강력한 분기 실적에 따라 주가는 14% 이상 급등했고 장난감 제조업체 하스브로 역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날은 6% 이상 상승을 했는데 반면 고급 리테일러 회사인 RH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주당 손실을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17% 이상 폭락했고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 역시 에어버스가 항공기에 사용되는 위조 티타늄을 사용했을 것이라 주장을 하면서 주가는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반면 클라우드 보안 회사인 지스켈러는 JP모건이 중립에서 오버웨이스로 상향 조정하면서 1.8% 상승했고 전자상거래 회사인 쇼피파이 역시 에보코어 ISI가 앞으로 주가가 회복성이 강하다 밝힌 이후 이날은 4%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